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이곳 제주 서귀포도 아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좀 정리를 하고 강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공부하니까, 학생들과 공부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의 구성에 대해서는 15점이 유력합니다. 그 보험료를 구하는 가축이 되었던 농작물이 되었던 그 보험료의 구성에 대해서는 거의 15점짜리가 나온다라고 보시고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료의 구성은 모든 품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 다 주어집니다.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지면 이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용.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해당되는 조건을 주어지게 되면 판단에 서지 않으면 그것을 조건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만 하게 되면 가장 쉽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문제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틀릴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영업보험료는 우리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해서 산출한다라고 했고,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 등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이다.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를 지원을 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순보험료에 대해서 적과점 품목과 벼품목, 요 두 품목만 우리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더라.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순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축에 대해서는 요 부가보험료가 여러 회사가 동시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에서는 그냥 퉁쳐서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우리는 50%를 지원합니다. 납입보험료가 얼마냐라고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농가에게 50%를 지원한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입니다. 수재위험 부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재위험을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 수재위험이 매년 있어 왔으니까 그것을 담보해 주기는 보험회사가 항상 -1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재일 경우에는 부보장 받겠다 하는 특약에 가입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의 10% 할인, 즉 90%만 적용한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대해서는 주계약에 대해서, 보통약관 주계약에 대해서만 주어집니다. 보통약관에 대해서만 주어지죠.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딱 기본적으로만 알면 나머지는 아주 쉬워진다. 즉 농부라고 하는 것은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요율이 다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액에서 요율을 주어집니다. 지역별 농업용 시설물 종별 보험 요율을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그대로 하면 되며,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요율이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단기 요율, 즉 3개월만 가입하겠다. 원래는 1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을 하는데 나는 3개월, 5개월, 7개월만 가입하겠다 하면 할인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단기 요율은 당연히 모든 특약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죠. 나는 화재보험에 대해서 단기 요율을 적용받겠다 하면 보험료를 깎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재보험 간단하죠. 보험가입 금액에서 화재위험 보장 요율에다가 단기 요율 똑같죠. 요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재위험은 부보장에 대해서는 주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수재구나. 수재는 수재위험 부부장에 대해서는 항상 주계약에만 가입을 한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특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보험에 대해서 피해율이 양호합니다. 양호하다는 뜻은 보험회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단기요율 적용할 때 10% 가산도 하지 않는다. 10% 가산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주어진 대로 다 적용하겠다라고 보면 이 부분도 그닥 어렵지 않다.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단기요율만 적용한다.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 대물 배상책임 보험은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이웃집에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화재 위험을 가입을 해야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이는 보험료가 아주 쌉니다.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요일 적용이고, 그 다음에 적용보험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산출 기초금액은 기억을 한다. 이거는 암기 부분이다. 불이 나면 1이 오이소 1이 1이 5 2 5 0001 1200 25000원 1이 오이소 하는 산출 기초금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재위험 보장 특별 영업요일이 몇 프로다 하는 것 주어지면 뭐 15%면 15%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대물 인상 개수, 이것도 몰라도 시험 문제에서 대물 인상 개수를 줍니다. 그죠? 대물 인상 개수를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뭐 1억이다 3억이다 30억이다 했을 때 대물 인상 개수를 하면 되고, 또 단기 요일은 당연히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암기할 것이 별로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버섯 재배사 부대시도 똑같습니다. 보통 약관에서 버섯 재배사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 버섯 재배사니까 농부죠. 농부대시도 따로. 그죠? 버섯 재배사는 버섯 재배사, 농업용 시설물과 같이 생각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단기 요일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수재위험 부부장은 보통 약관이기 때문에 90% 적용하고, 똑같습니다. 화재위험은 이렇게. 버섯 작물에 대해서도 버섯 작물에 대해서 단기 요일, 보통 약관이다 하면 주계약은 무조건 90%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부장, 표고버섯에 대해서 해주는 구치기라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구치기에서 이 구조체가 넘어져서 구조체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를 준 것은, 이거는 보통 약관에서 버섯 재배사도 버섯도 버섯 작물도 다 해줍니다. 그죠? 구는 공통이에요. 공통. 치기 70%와 기상청,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고버섯은 특별하더라. 표고버섯은 이게 땅이 있으면 땅에다가 이렇게 참나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뭄이 있으면 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약관 요율이 없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대한 보장 특별 요율을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그걸 정하면 돼요. 이거는 위험이 특별하게 특별약관에서 없기 때문에 화재위험 보통약관 요율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단 말이죠. 하면 되고 단기 요율, 그 다음 할증 개수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일 때 할증 개수는 1.2다 1.3이다 좀 곱해주면 돼. 모든 거 곱해주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에 유력한 것이 뭐냐?
보험료의 차등 적용에 관한 요율 상대도를 곱해줘야 해요. 그죠? 요율 상대도를 곱해준다. 그러면 이것이 유관수 누나는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 3, 1 운동이다. 그 3종일 때 이 요율 상대가 1이었지만 인삼이 아니고 농부는 3일 운동이 아니고 4일 운동이에요. 4일 운동. 농부는 4일 운동이기 때문에 4족이 1이 되다. 그 다음에 종별에서 해가림 시설은 아주 튼튼하게 짓는 일종이 없습니다. 일종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1종부터 있는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4종만 알면, 그죠? 0.9, 0.8, 0.7. 보험료를 적게 내야 되죠. 튼튼하니까. 1.0 중심으로 해서 1.1까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기준이 3종이죠. 이게 1.0이고 0.95 되고, 그 다음 1.1, 1.2가 되겠죠. 요 요율 상대도를 기억을 정확하게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에서는 4일 운동이기 때문에 4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미만, 내재행 100% 미만. 그 다음 이게 3일 운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3일 운동이 100% 이상 120% 미만. 이건 똑같습니다. 요 내용은 인삼 해가림 시설이나 농부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7.9 100% 미만, 요거 120% 이상, 그 다음에 허용풍속 10.5m/s 미만, 요 가로넣기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요율 적용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3개월 가입한다, 9개월 가입한다 했을 때 요때 요율이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지만 1년에서 나는 3개월만 가입하겠다 했을 때 1년에 3개월이니까 12분의 3 이것이 아닙니다. 요율이 더 비쌉니다. 그죠? 그것은 이걸 주어집니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단기 요율표를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할 건데, 그죠? 1년 미만인 단기계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는 부분이고, 1년 미만 단기계를 체결하는 경우 보험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요율에 10%씩 가산한다. 다만 화재위험보장특약은 가산하지 않는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죠. 그죠? 이건 당연하죠. 1년을 가입하는 것보다 초과할 수가 당연히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입할 때, 그래서 가입 연도가 2023년도 11월부터 2024년도 5월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해당 월 11, 12, 1, 2, 3, 4, 5개월 요렇게 적어 놓고 몇 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월에 가산하지 않는 월이 있다. 가산하지 않는 것은 4호정이더라. 4호정이다. 4호정. 4월, 5월 발을정자. 발을정자니까 5가 있기 때문에 발을정자 2개를 씁니다. 그래서 10월. 4, 5, 10월. 4호정은 4월, 5월, 10월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 75% 플러스 50%. 이렇게 하니까 125%인데 이것은 100%만 하겠죠. 자, 그럼 3개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월에서 4, 5, 6. 6을 했다. 그죠? 4월에서 6월까지 가입을 했다 했을 때는 4월, 5월, 6월이니까 3개월까지에 해당되고 40% 플러스 4호정이니까 4호정은 빼고 6월 한 달이니까 10%에서 50%를 적용받는다. 화재 시에는 40%만 적용받는다. 그죠?
요렇게만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가산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일 때는 가입 적용받지 않는다. 왜? 손해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ILO 개선 다 주어지죠. 주의할 것은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만원, 1000만원, 1억이죠. 이게 3억입니다. 3억. 최대 30억. 그래서 문제에서 1억 5천이다 하면 1억 5천이다 하면 배상 한도니까 1억까지는 3.45 1억 5천이 되니까 이걸 적용해야 되겠죠.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초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 한도니까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의 환급 이거는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경우 이거는 무효. 그 다음에 전액. 그 다음에 1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제가 괄호친 거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임의 경감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중요합니다. 제가 괄호치는 것 중심으로는 반드시 괄호넣기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정철의 사미임곡, 사미임곡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암기팁은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정철의 사미임곡. 그죠? 임금님을 생각하는 사미임곡이 아니고 사미임곡을 하면 사기에서 보험료 미납, 임의해지 요 세 개. 책임 있는 사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죠. 그럼 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사미임곡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개발일 공사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 요까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험금은 공부를 많이 했죠. 이 과목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손해의 계산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때와 장소,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보험, 손자보험, 그죠? 그 다음에 제도별 가입 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호의 목적 손해 입은 장소 수리도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경영 감가를 적용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제도별 가입 특약을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입했지만 수리 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년 감가되는 그 감가율을 적용을 한다 하는 부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 과목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부장 딸들, 이건 암기할 필요 없죠. 부장 딸들 무시당하고 쪽팔린다. 무시, 쪽숙 요 네 가지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부추죠. 부추의 재배 면적 곱하기 다른 보장 생산비 알겠는데, 피해율 대관 소철하고 난 뒤에 요거 70%. 부추의 치읓. 항상 동그라미 치세요. 치읓 70%. 최대 한도가 70%만 주겠다. 왜? 부추는 잘라도 짜도 계속 나옵니다. 수확기 종료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나무로 치면 무한하수처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확기 중일 때 산출의 경과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경우 10%로 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품목, 오토, 풋, 상호 인사, 요 5개 품목은 10% 미만, 9%가 나와도 9% 적용합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9% 나오면
10% 적용하는 품목이고 9% 나왔을 때 9%, 5% 나왔을 때 5%를 적용하는 품목은 우리는 조기축구, 오토, 풋볼, 상호 인사한다. 요 품목만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딱 해버리면 아무 이상 없이 우리는 알아맞힐 수가 있다. 그 다음 일부 보험인 경우가 시험 나오겠죠. 일부 보험에서 항상 비례보상 적용한다. 비례보상을 적용한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VIP 문제풀이반에서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8월달에는 VIP에서 문제풀이를 다 해보면 시험 칠 때 자신감이 훨씬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무시쪽수, 무시쪽수는 10%다. 그 다음에 40%, 부장 딸들은 40%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절하나, 반을 꺾는 거죠. 반으로 꺾는 것, 꺾이기 때문에 이거는 20%다.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버리면 정확하게 정리가 1과목하고 2과목에서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참일 때 멜국수 한 그릇, 견갑의 1입니다. 요거는 표준적인 생장 일수 이게 주어지더라도 무조건 1을 적용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걸 암기는 하면 좋은데 하면 좋습니다. 그죠? 하면 좋은데 저는 비추합니다. 비추. 이건 감각적으로 좀 알아맞혔으면 좋겠다. 예. 물론 수값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생표의 생장일수가 25일로 주어졌을 때 이 분모가 뭘로 들어갈지 감각적으로 50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꼭 암기할 사람은 딸기 90일짜리 딸기 참외 정도, 딸기 참외, 그 다음에 국화, 그 다음에 120일짜리 토마토 120일, 그 다음에 120일짜리를 조금 유심히 봐주는 게 좋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험 나오면 한 50% 수준에서 한다라고 보시고 하는 게 좋다. 이 괄호안이 있거든요. 괄호안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수학을 종료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만 120일 품목만 조금 암기해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주어져야 정상이죠. 주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감각적으로 정 모를 때는 X라고 하고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탁 찍는 것이 암기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90일짜리와 120일이 저는 조금 유리할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비례보상. 자, 장미의 경우가 이게 비례보상이 했을 때 나무가 고사했을 때 비쌉니다. 비싸다. 그죠? 비싸게 제일 마지막에 나무 고사 보장 생산비가 2만원이면 2만원. 살아있을 때는 만원이기 때문에 만원 기준으로 하고 제일 뒤에 주인공은 뒤에서 산다 해서 뒤에 2만원 곱하기 보장 생산비에서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가입금액. 비례보상. 이것이 핵심이죠. 예. 요 문제풀이를 꼭 유념해서 VIP에서 문제를 풀이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서 나올 수 있는 유령 문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버섯 작물. 요거는 쭉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일부 보험일 때 시험이 나올 거다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준비기 생산재수 암기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손해 정도 비율에 따라서 50%와 100%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을 결정할 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더라. 특별합니다. 이것은 최소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하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나오죠. 톱밥 배치제비입니다. 톱밥 배치제비. 요거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게 시험에 나온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톱밥 배치제비는 톱밥이 요렇게 이게 원목을 사용한다. 원목이 비싸다. 그죠? 참나무를 사용하는데 이게 비닐로 만듭니다. 비닐 만들기 때문에 탁탁 했을 때 터짐 현상이 있어요. 터짐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에 있는 톱밥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최소 50%가 되기 때문에 50% 피해. 그 다음 많이 터져버리면 100% 피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톱밥 배치 재배. 톱밥에 들어간 배치 재배는 비닐로 만들기 때문에 터집니다. 저게 50%와 100%에서 결정한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20%, 40%, 60%, 80%, 1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다 암기할 부분은 암기를 하시면 이 과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표준 생장 일수는 요 세 품목, 요 품목, 요 품목, 요 품목은 너타리 부분은 양다리에서 28일, 표고버섯, 표성고등학교 90일, 30일.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부담금은 이제 눈 감고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 자기 부담금은 30만원과 10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 10만원에서 30만원. 요거는 나중에 AA, BBC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한 줄 풀기 할 때 9입니다. 9. 제가 계속해서 8월 초순까지 해서 1과목과 2과목 8월 초순경에 대부분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특약,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 농부의 세 가지 혜택 중요합니다. 농부의 세 가지 혜택. 원데이 특강에서도 설명했죠. 원데이 특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조달, 다시 조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가죠. 신가. 그래서 새로운 신가, 새것이죠. 새것, 신품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 보니까 화재위험 보장 특별 약관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죠?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화재 위험 보장 특별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 보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를 하지 않는다.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예, 요 부분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쭉 나오고 난 뒤에 화재로 기인되지 않으면 한다. 화재. 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체크한 것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재 대물 특별약관. 이는 타인의,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타인에게 재물을 망가뜨려. 아마 두 개 다 맞지 않을까?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지 않을까? 망가뜨려. 두 개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망가뜨려. 예, 요건 반드시 괄호 넣기에 나올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 그죠? 발생한 경우 요까지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하시고요. 175페이지. 예.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잠시 쉬었다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